여기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미국의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변해버린 세상에서 그가 설 자리는 없었죠. 그때 그의 옛 부하한테서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는데 See, Captain, you've a flair for the old melodrama. I have a good job for the both of us. And Mr. Omura here is willing to spend what it takes to hire white experts to train their army. 바로 동양의 섬나라에서 구시 군대를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섬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이드는 변해버린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됩니다. 네이든 대위의 모델은 프랑스인 교관 쥘 브리네입니다. 그는 메이지 유신 이전 막부가 프랑스에서 교관을 초빙할 때 일본으로 건너왔고 그에 의해 막부 체제 아래 일본 육군은 프랑스식으로 근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정권을 쥐고 있던 무신 정권 막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요코하마에서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이후 다른 열강들에게 간, 쓸개 다 내주는 조약을 맺으며 제한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때 지방의 사무라이들은 이러한 막부에 불만을 갖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외세에 무력했던 막부를 몰아내 반란에 성공한 신흥세력 유신 삼걸은 이토 코토리 정신 좋은 것은 받아들인다 때깔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그렇게 싫었던 서양 열강들에게 정치, 군사, 산업, 교육 시스템을 배워옵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근대 개혁이었습니다. 영화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을 배경으로 유신 3걸 중 2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반군의 지도자 카츠모토 모리츠쿠, 모델은 실제 인물 사이고 다카모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실권자 오무라, 모델은 실존 인물 고보 고시미치입니다. 오무라 역의 배우는 원래 영화 감독으로 촬영 스텝으로 참가했다가 창한 영어 실력 뚱뚱한 배우를 찾던 와중 그가 오무라 역도 맡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명목상 덴노 중심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실권이 없던 덴노는 실제로 중재자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메이지 덴노는 의외로 서양 문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사무라이는 덴노에게 충성하는 무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귀족을 경호하는 전문 칼잡이였습니다. 나중에는 총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하급 사무라이들은 보병이 되었고 권력을 가진 사무라이들은 조선의 양반들처럼 지방부터 중앙까지 사회 지배계급이 됩니다. 심지어 가장 상급에 있는 사무라이는 덴노 위에서 일본의 실권자로 군림하게 되죠. 메이지 유신 이전 막부파와 신흥 세력이 싸울 때 이미 전쟁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사무라이들이 칼이 아닌 총으로 싸웠습니다. 전문 싸움꾼인 사무라이들은 일반 평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열었던 사무라이들, 그들은 특권을 누리는 지배계급이자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개병제를 통해 사무라이들은 강제 제대당하고 평민 위주로 근대적 군대를 편성하기 시작했죠. 이와 같은 메이지 정부의 급진적 개혁으로 사무라이들은 머리가 잘리고 강제 제대당하고 사무라이의 특권이었던 칼까지 뺏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무라이라는 사회 계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영화처럼 쌓이고 아래 사무라이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이뤄진 강요 회의에서는 오무라를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고 있는데 실제로도 오쿠보 정권 아래 모든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 장면에서도 뒤에 앉은 덴노는 형식상 모든 권력의 중심, 실상은 힘없는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숭고한 사무라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급진적 개혁으로 인해 특권을 잃은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닌자들이 쳐들어와 카츠모토를 암살하려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오무라, 사이고 둘 다 서로를 죽이려고 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을 대표했던 사이고 세력은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온건파는 영화처럼 소수의 인원으로 목표에서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강경파에 의해 목표에 가기는커녕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의 사무라이들을 규합한 카츠모토는 신식 군대를 이끌고 온 오무라와 한판 붙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총과 칼의 싸움이었지만 영화의 배경인 세이난 전쟁은 양쪽 모두 근대화된 보병끼리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영화처럼 칼을 든 사무라이들이 보병을 상대로 돌격했던 기록 또한 있습니다. 10년 전 무진전쟁 초기 막부의 호위부대 신센구미는 칼만 들고 돌격했다가 진흥 세력의 총구 앞에 괴멸당하고 맙니다. 막부 아래 육군 교관으로 일했던 질 브리네는 영화 속 네이든데이와 비슷하게 보수파 막부를 위해 싸웠지만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에 남았던 네이든과 다르게 질은 프랑스 함대에 의해 구출되어 귀국하게 됩니다. 사무라이 세력까지 정리한 오쿠보는 반대파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유신, 삼거리 모두 사망하자 권력에 공백이 생겨버렸죠. 이때 정권을 잡은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속 사무라이는 전통적인 사무라이 정신과 덴노에 대한 충성심으로 오랫동안 일본을 지켜낸 전사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의 사무라이들은 그저 모여버린 지배계급이 특권과 기득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권력투쟁일 뿐이었습니다.